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식단 조절하고 운동도 했는데 체중계 숫자가 그대로예요. 아니, 오히려 올라갔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더 굶고 더 뛰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결국 나는 살 빠지는 체질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죠. 근데요, 사실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순간 지방은 이미 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살 빠지는 증거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한 가지 개념을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살이 빠진다를 체감할 때 체중계를 보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살 빠지는 것과 체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체중은 지방, 근육, 수분, 뼈, 장 속 내용물을 전부 합친 숫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기 전과 후의 체중 차이만 해도 보통 500g 이상 납니다. 그게 지방이 빠진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운동 시작 초반에 근육량이 늘면 지방은 빠지고 있는데도 체중이 늘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체중계 숫자만 보고 나 안 빠지네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살이 빠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가져야 다이어트 마라톤을 지속해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지방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는 뭘까요? 지금부터 과학적인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소변과 입에서 아세톤 냄새가 납니다. 이게 가장 덜 알려진 신호예요. 지방이 분해될 때 몸은 케톤체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케톤체 중 아세톤은 휘발성이 강해서 소변과 날숨으로 빠져나가요. 케톤증 상태에서 소변에서 과일향이나 매니큐어 제거제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은 아세톤 때문이에요. 이것은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예요. 입냄새도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소와 다른 약간 달큰한 냄새가 느껴진다면 밤새 지방을 태웠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신호는 탄수화물 섭취를 상당히 줄였을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케톤 냄새는 케토제닉 식단 초반이나 깊은 케토시스 상태일 때 더 두드러지고 몸이 지방 연료에 점점 적응할수록 냄새의 강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단순한 칼로리 제한만으로는 모든 분께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수분 섭취가 부족해도 비슷한 변화가 생기니까 물을 충분히 마시는 상태에서 이런 냄새가 느껴진다면 지방 연소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신호,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지방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특히 복부 지방이 감소하면 수면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복부 지방이 많으면 기도 주변에 압박이 생겨 기도가 좁아지고, 비만은 수면 중 상기도 허탈과 관련이 있으며 체중 감량 후 극적으로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수면 무호흡이 있을 정도로 복부 비만이 심한 경우에 연구 근거가 더 명확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체지방 감소만으로 수면이 드라마틱하게 바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다이어트 할 때 요즘 왜 이렇게 잠이 잘 와? 아침에 개운해 라는 느낌이 든다면 몸 안에서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다이어트 중인데 잠이 너무 없어졌다면 그건 과도한 칼로리 제한으로 코르티솔이 과잉 분비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오히려 지방 연소가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 허기의 패턴이 바뀝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처음 식단을 조절하면 배가 너무 고파요. 당연하죠. 근데 지방 연소 대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허기가 예전만큼 급하게 오지 않아요. 이걸 대사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대사 유연성이 향상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꺼내 쓰는 능력이 좋아지고 포도당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혈당이 조금 떨어져도 급격한 공복감이 오지 않게 됩니다. 요즘 밥 때 놓쳐도 예전만큼 예민하지 않더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게 단순히 익숙해진 게 아니라 대사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반대로 식단을 시작했는데 허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 그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단백질 섭취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 같은 운동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보통 다이어트 중에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운동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사 유연성이 높아진 사람들은 일정 시점 이후 같은 운동량에서 예전보다 덜 소진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 중에도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잘 꺼내 쓸 수 있게 되면 근육의 글리코겐을 덜 써요.
그러면 같은 운동을 해도 소진되는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시점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예전엔 조금만 뛰어도 다리가 무거웠는데 요즘은 좀 더 갈 수 있겠는데? 이 느낌이 온다면 몸의 연료 시스템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체형이 먼저 바뀝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장 놓치는 신호예요. 운동 초반엔 근육이 자라면서 체중이 유지되거나 심지어 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옷이 헐렁해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과학적으로 명확합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약 18% 더 밀도가 높아서 같은 무게라도 근육은 지방보다 차지하는 부피가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체중계 숫자는 같아도 실제 몸이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벨트 구멍 하나 줄었다. 같은 옷인데 핏이 달라졌다. 이게 체중계보다 훨씬 정직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과학적 참견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참견 첫 번째, 체중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보세요. 매일 체중을 재면 수분 변화, 식사 타이밍, 호르몬 주기 같은 노이즈에 흔들립니다. 체중이 조금이라도 늘었다는 인식이 생기면 다이어트 의욕이 사라져 버립니다. 같은 조건, 예를 들어 아침 기상 직후, 화장실 다녀온 뒤에 일주일에 한 번만 재세요. 그리고 그 숫자보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신호에 더 집중하세요. 참견 두 번째, 지금 당장 줄자를 하나 사세요. 허리, 허벅지, 팔뚝둘레를 주일 회재서 기록해 두세요. 체중계 숫자가 멈춰도 둘레가 줄고 있다면 몸은 정직하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참견 세 번째, 허기 일기를 써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 중 배고픔이 언제,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휴대폰 메모장에 딱 한 줄만 기록해 보세요. 일주일 뒤에 돌아보면 허기가 규칙적으로 변하고 강도가 줄어드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사가 바뀌고 있다는 가장 직관적인 증거예요. 앞에서 알려드린 5가지가 바뀌고 있다면 체중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숫자가 아니라 신호를 읽는 사람이 결국 바뀝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몸의 어떤 부분에 과학적으로 참견해 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적 참견 시점이었습니다.